브라질 대통령이 서울에 내렸습니다. 그것도 21년 만에.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손가락 한 개를 공장 기계에 잃은 노동자 출신, 3번 감옥 가고도 대통령이 된 남자. 지금 이 순간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지구를 반박 휘돌아 서울로 왔습니다. 잠깐, 지금 이 장면이 그냥 외교사진 한 장으로 보이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만남 주변에는 3개의 폭발물이 동시에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해 관세 15%를 겨누고 있습니다. 동맹도 예외 없습니다. 한국 자동차, 반도체, 철강이 정확히 타겟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룰라는 트럼프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남자입니다. 브릭스 탈달러화를 직접 주도했고 미국 패권에 공개적으로 맞서온 인물입니다. 그 남자가 지난주 서울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브라질은 지금 세계 히토류 2위 국가이고 니오비움은 전 세계 매장량의 90%가 브라질 땅속에 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가 먹고 사는 원자재가 지금 이 만남 하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압박, 브릭스의 반미 구도, 그리고 히토류 공급망, 이 3개가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이 만남은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판을 바꿀 초격차 생존 외교의 시작입니다. 이거 그냥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보십시오. 압도적 실력, 독보적 시선, 초격차입니다. 자, 지금 세계 무역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글로벌 관세 15%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IEEPA 기반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틀어막자 이번엔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법원이 한 문을 닫으면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보십시오. 이 새로운 관세 체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브라질입니다. 세계 무역경보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은 이 관세 구조에서 평균 관세율이 오히려 내려갑니다. 반면 한국은요? 관세가 올라갑니다. 자동차에는 추가 품목 관세까지 유지됩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에 총을 쏘는 동안 브라질이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연간 수출 6천억 달러 중 미국 비중이 약 20%에 달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전자제품, 이 4가지가 트럼프 관세의 정확한 타겟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 맞서는 브라질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룰라 대통령을 그냥 남미 어딘가의 대통령으로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룰라는 지금 브릭스 탈달러화 논의를 직접 주도한 인물입니다. 브릭스가 뭔지 아십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입한 미국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신흥국 연합입니다. 룰라는 공개석상에서 직접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모든 국제 무역을 달러로 해야 하냐? 우리 자국 통화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룰라가 지금 트럼프 관세 체제가 본격화된 시점에 정확히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브라질 입장에서 한국은 무엇이냐 하면 첨단 제조업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방산, 인공지능, 미국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가 필요한 브라질에게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 브라질은 무엇이냐? 원자재와 시장입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히토류 공급처, 그리고 3억 명이 사는 거대한 소비시장.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트럼프 관세 덕분에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히토류 매장량 2위 국가입니다. 니오비움은 세계 매장량의 무려 90% 이상이 브라질에 있습니다. 히토류, 망간, 니켈, 삼성전자 반도체, SK하이닉스 배터리에, 현대차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들이 지금 브라질 땅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원들의 가공을 지금까지 거의 독점해온 나라가 어디냐 하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정제 능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원석은 브라질에 있어도 한국 기업들은 결국 중국을 통해야만 이 자원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브라질에서 원석을 캐도 중국에서 정제해야 합니다. 중국이 정제를 막으면 한국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이게 한국이 직면한 공급망의 급소입니다. 한 브라질 협력이 이 급소를 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 직접 정제 공장을 세우거나 한국이 가공 기술을 이전하거나 어떤 형태든 중국을 우회하는 루트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 주변에 아무도 안 알려줬죠?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 공유 한 번이 진짜 애국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론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질이랑 협력해봤자 너무 멀다. 물류비도 비싸고 현실적으로 당장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맞는 지적입니다. 거리는 팩트입니다. 브라질과 한국은 비행기로 약 24시간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라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사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원 외교에서 거리는 장벽이 아닙니다. 공급망 통제력이 곧 국력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놓친 진짜 핵심을 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는 히토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메르코스루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만든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입니다. 인구 약 3억 명, 국내 총생산 합계는 세계 5위권에 육박하는 거대한 단일 시장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9년부터 이 시장과의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시작된 지 15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었습니다. 브라질 내부의 산업보호 논리, 농업부문 이해관계 충돌, 아르헨티나의 경제 불안, 매번 좌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무역협정 체결이 기묘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두 정상이 공개석상에서 취재진 앞에서 직접 선언한 겁니다. 선언에서 로드맵으로 바뀐 겁니다. 거기에 더해 양국은 4개년 행동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일정까지 채택했습니다. 자, 이게 현실로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억 명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관세 없이 팔립니다. K-뷰티가 브라질 약국 진열대를 장악합니다. K-팝이 이미 브라질 청년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 문화 흡인력이 수출 시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브라질 히토리로 만든 반도체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 공장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한국의 진짜 전략입니다. 미국 시장이 좁아지면 미국 시장을 붙잡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시장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원자재 공급망이 중국에 막히면 중국 없는 루트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한 브라질 회담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번 회담의 무게를 수치로 보겠습니다. 체결된 양해각서와 협정이 총 10건, 동행한 브라질 기업이 230개, 참석한 한국 재계 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기선 HD 현대 회장, 대한민국 민간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분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통상, 중소기업, 보건, 농업, 과학기술, 그리고 방위산업과 우주. 방위산업이 들어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 무기체계가 브라질군 현대와의 핵심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뜻입니다. 브라질의 알칸타라 발사기지를 활용한 소형 발사체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단순 경제 협력이 아니라 국방과 우주까지 연결된 전략동맹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회담의 서사를 완성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표지에 담긴 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에 사인과 짧은 메모를 남기자 통역사가 그것을 크게 읽었고 자리에 있던 양국 관계자 전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국가 간 협력은 숫자와 문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상 간의 신뢰, 개인적 유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협정이 실행력을 가집니다. 룰라는 12살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9의 기계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3번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3번 나와서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입니다. 막노동 현장을 거쳐 정치에 뛰어들었고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두 사람 다 바닥에서 시작해서 정상까지 올라온 인물들입니다. 그 공통의 서사가 이 협력의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리적 거리는 멀지만 양국의 현대 정치사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그리고 오는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초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넘볼 수 없는 차이, 초격차의 본질입니다. 트럼프가 동맹의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적에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판을 조용히 깔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히토류 2위 국가의 자원을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에 쥐려 하고 있고 3억 명의 남미 시장에 우리 기업의 깃발을 꽂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없습니다. 메르코수르 협상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히토류 공급망 구축에도 수년이 걸릴 겁니다. 브라질 내부의 정치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4개년 로드맵이 채택됐고 두 정상이 직접 선언했고 230개의 기업이 서울에 왔습니다. 세계가 각자 도생의 전쟁을 벌이는 이 순간 대한민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이 시대에 브릭스를 주도하고 탈달러를 외치는 브라질과의 이 협력, 여러분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라고 보십니까? 미국이냐, 새로운 판이냐?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다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초격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